안녕하세요. 마세풀 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저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많이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너는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하냐? 너네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애들이냐? 그런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상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 이제 투어 오시거나 이렇게 하면 설명을 진짜 열심히 드리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이랬을 때는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다 감춰놨냐? 네. 이게 왜 곳곳에 숨어있냐? 이걸 다 수집을 해야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낱낱이 알려주는 이런 컨텐츠가 된다. 네, 맞아요. 마이세컨플레이스의 공동소유 세컨하우스는 대체 무엇인가요? 저희 마이세컨플레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나도 그 생각 해봤는데 그리고 나도 내 친구들이랑 그 얘기 해봤는데 이런 말씀이세요. 뭐냐면 저희가 뭐 술자리든 이런 자리에서 우리 시골집 하나 사가지고 나눠 쓰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이 생각을 하는데 깔려있는 그런 전제 자체가 별장이나 세컨하우스는 비어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소유하는 것보다 함께 소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본능적으로 네.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고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어떤 세컨하우스가 어느 정도 쓰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돌아온 대답들이 항상 거의 비슷하죠. 맞아요. 기껏해야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남짓이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요. 한 70% 이상. 맞아요.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는 뭐 한 달 살기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거는 이제 한 번 하면은 그 니즈는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도시에 사시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자주 가면 두 번 정도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자주 가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니즈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나이대에 사회생활 열심히 한창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말마다 세컨하우스를 방문하기 쉽지는 않아요.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를 생각해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게 나눠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면은 세컨하우스가 아주 잘 작동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만들게 된 거고 실제로 저희가 1년 정도 이렇게 돌려봤잖아요. 이 소유자분들 저희 이제 5분이 한 집을 갖고 계시죠. 그분들이 어떻게 잘 쓰고 계신지 검증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365일이죠.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 뭐 그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특정한 달은 90% 이상 쓰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공실이 거의 없는 비어있는 날이. 알차게 쓸 수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 세컨하우스 많이 쓰고 이거 다 알겠고 그래서 뭐가 좋냐? 뭐가 좋죠? 쌉니다. 그렇죠. 네, 이게 세컨하우스를 구매하기가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되지만 가장 부담되는 건 당연히 가격이죠. 맞아요. 집이라는 것 자체가 억대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나눠 쓰는 것보다는 훨씬 큰 절약하는 전체적인 절대금이 커지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공주에 있는 넓은 집 높은 집 기준으로 하면 5분의 1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걸 혼자서 구매하게 되면 3억 원이 넘어가게 되니까 거의 뭐 2억 4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맞아요. 이게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쓴다 그러면 자기가 느끼는 효용은 전부 갖고 있을 때랑 5분의 1 갖고 있을 때랑 거의 동일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극단적으로 많이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이나 관리까지 결합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거의 노력이 안 들어간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5분이 소유하고 그 비용도 나눠내기 때문에 혼자서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서비스를 붙여서 두 번째 집을 세컨하우스라는 것에 비용을 내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5명에서 나눠내면 차라리 서비스 받고 그죠? 조금씩 나눠내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공동소유라고 하면 원하는 날에 뭔가 못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약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나요? 맞아, 이게 항상 제일 먼저 걱정하시고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원하는 날에 100%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불특정 다수가 매우 경쟁적으로 예약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한 집을 특정한 소수, 저희 이제 5분 정도가 갖고 계시고 이번 주에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떤 휴가철에만 딱 집중해서 가야 되는 이런 숙소 개념이 아니고
생활 내에서 이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닿을 수 있는 시간대에 가면 되는 곳이고, 이렇다 보니까 일정을 굉장히 이렇게 딱 핏하게 맞춰서 쓰는 집은 아니에요. 꽤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틈날 때마다 자주 가시는 용도로 쓰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본인들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희가 조금 1시간 이내에 가까이 계신 소유자분도 계세요. 그런 분은 당일에 예약을 하고 오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는 그것도 대응을 해드렸고, 어떤 분들은 세컨하우스지만 출퇴근을 하는 날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기보다는 일상의 연장선으로 느끼시는 것 같고, 물론 뭐 특별한 날에도 돌잔치를 한다거나 생일잔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있으시긴 하지만 오히려 평소에 더 자주 가는 게 더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같은 경우에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는 거니까 예약 경쟁이 치열한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콘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한 개실에 12구자 정도 분양을 한다고 하면 그 이상이 더 많죠. 네, 그 분들끼리 경쟁도 있지만 그 외에 일반인들한테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하고 저희처럼 5분에서 이렇게 권한을 나눠 사용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5분의 1이라고 하면 1년에 70일을 거주하실 수 있는 거고, 또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12번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부담스럽다, 난 더 자주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더 많은 지분을 저희는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5분의 2를 구매한다고 쳤을 때 1억 2천만 원이 들지만 14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은 분이 3분 계시죠. 그러면 경쟁하는 것도 줄어들면서 내 권한은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여유롭게 사용하면서도 혼자서 소유하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공유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공유하면서 뭐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저희가 월세 상품이나 혹은 뭐 전세, 그리고 자가의 주인분이 사시는 거, 아니면 뭐 데일리로 숙박을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정말 행태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후속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전에 주인분이 사셨던 집은 정말 아마 깨끗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물건을 사용하는 거하고 빌려서 사용하고 내가 다시 사용하는, 이렇게 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지속적으로 같은 멤버가 자기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일단 익명의 존재가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런 숙소하고는 그 쓰임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좀 미리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또 맞게 집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들, 뭐 예약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규칙들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문제가 발생되는 걸 사전에 막을 수 있더라고요. 그 규칙 자체도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지키기 어렵게 세팅되어 있다면 그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게 되고 그럼 안 지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저희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잘 지켜주시면서 잘 돌아가고 있다. 아직도 깨끗하고 좋은 상태로 잘 유지되면서 어떤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검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거를 실제적인 검증하기 전이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부담스러울 텐데, 저희가 5분이 쓰는 거를 상당 기간, 맞아요. 거의 1년여간을 검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한 프로가 아마 자신 있게 얘기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 R&D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나눠서 사용하는 집이죠. 나눠서 사용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 금액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운영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이유로 소유했을 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원격으로 관리돼야 된다.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 코스트를 낮추고,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혹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결합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연구가 조금 더 고도화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인력 투입은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정말 새로운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 관리일까요? 저희가 이 공동소유 모델, 공유 모델을 하게 된 게 금액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한 프로가 얘기 방금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도 그 합리적인 선에서 정도를 찾는 게 굉장히 저희의 큰 고민이었어요.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꼭 필요한 것만 관리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요 사이에서 어느 정도가 이 세컨하우스에 적당하냐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금액을 맞추는 게 굉장히 큰 챌린지였거든요, 저희한테. 근데 왜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했냐 하면 싸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싸고 좋은 상품 너무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진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관리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저희가 설정을 했죠? 한 달에 모든 비용을 합쳤을 때 20만 원대 정도면 아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했을 때. 왜냐면 독채 스테이가 요즘 50만 원은 가볍게 넘잖아요. 뭐 100만 원은 호가하기도 하고 그런 독채 스테이 갔을 때 거의 즐기는 시간은 오후 뭐 3시부터 다음날 11시 뭐 이렇게 되면은 거의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1박 하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거의 한 절반 이하 정도 되는 금액 정도면 충분히 시장에 통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금액대를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서비스들 품질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 방문으로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 원격 관리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기조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방문해서 정기 청소를 하고 정기 조경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계절별로 필요한 관리들, 유지 보수들 이런 거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정기 청소를 한다고 하면 그게 돼?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규칙들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계속 매달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아 이게 작동될 수 있구나 그렇게 좀 판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만 정기 방문을 하기 위해서 사소한 예를 들어보면 친구류 같은 것들을 저희는 개별적으로 쓰죠. 맞아요. 이게 매일 세탁을 한다고 해도 찝찝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펜션이나 스테이 같은 거 갔을 때 조금 불쾌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럴 거면 금액도 낮추고 자기 거를 쓰게 하는 게 오히려 적당하지 않나?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자기 친구를 세팅해 놓으시고 갈 때마다 자기 걸 쓰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같이 쓰기 어려운 부분들, 친구류가 대표적인 거겠죠.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걸 쓰고, 그죠? 같이 쓸 수 있는 것들. 에어컨을 다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같이 쓰고,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숙박시설이나 혹은 펜션에는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침구류를 자기 걸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탁기나 건조기가 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다른 점 같기도 해요. 원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시로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설비나 시설들이 IoT로 연동이 돼 있죠. 사실 비어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라든지 환기, 습도 관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작은 집에 과하다고 할 만큼의 전열과기를 세팅했다든지 아니면 보일러, 에어컨, 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자동화를 통해서 퇴실할 때 다 끈다든지 뭐 켜야 되는 부분들은 다 켜지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다 세팅을 해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 날씨에 연동돼서 뭐 스프링클러가 조경에 물을 준다든지 맞습니다. 혹은 잔디깎기 로봇이 작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데이터하고 연동돼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만 관리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관리 운영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소유자들한테. 여기에는 월별 지출 내역들 첨부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없죠. 아주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받아보시니까 저희가 이전에 B2B 비즈니스 할 때 그런 자산관리 보고서를 내는 거랑 거의 동일한 준하게 이 자산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스테이나 캠핑, 호텔 이런 것보다 공동소유 세컨하우스가 더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쌉니다. 일단 싸죠. 이거는 일단 뭐 싸죠. 네. 싸고 자기 자산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자산을 보유하면서 보유하는데도 가격이 덜 들어. 음, 이게 일단 제일 큰 좋은 장점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는 낭비하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소유할 수 있으니까 이 낭비하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요? 항상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다녀가지고 입퇴실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게 왜 정말 좋은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항상 저희한테도 많이 듣는 얘기였어요. 이게 어디 놀러 가면은 체크인은 오후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 풀면 저녁 먹어야죠. 그리고 저녁 먹고 뭐 술 한잔 하면 이제 잠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늦지막히 일어나. 그럼 이제 조식도 부랴부랴 못 먹는 사람도 많죠. 부랴부랴 먹고 나면 짐 싸서 나와야 돼요. 거의 뭐 쫓겨나듯이 나와야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없애자.
그래서 00시부터 24시까지 자기가 원하는 때 들어가고 원하는 때 나오게 하는 게 세컨하우스에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친구를 말씀드렸죠. 친구를 개별적으로 쓰기 때문에 중간에 퇴실과 입실 사이에 저희가 들어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걸 없앴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 청소는 도대체 어떻게 누가 하죠? 저희 이모님이 한 분 계세요. 상주하고 계시는. 네. 삼성에서 나온 이모님 네, 계시는데 되게 뽀얗고 하얀 분이죠. 맞아요. 네. 청소를 되게 잘해주시죠. 맞아요. 시키는 대로 딱 칸프로가 시키면 네. 퇴실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작동하면서 뭐 청소기가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전기 갈릴 때 뭐 쓸고 닦고 이런 거는 다 새로 하니까 그 잠깐 한 달 정도는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된다. 네. 맞아요. 요즘 뭐 성능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이모님이 잘 돌아다닐 수 있게 맞아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 인테리어나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요란스럽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저희의 의도가 있냐면 어지럽히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티가 나요. 이제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를 빠뜨리고 간다거나 이러기 쉽지가 않고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숙소에 가서 새로운 제품, 뭐 새 거, 뭐 혹은 관리된 이런 걸 쓰는 맛도 있지만 자기 거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거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공용으로 쓰고 나머지 자기 취향에 맞거나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기 거를 쓰기 때문에 세컨하우스여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기 걸 보관할 수 있는 개별 잠금 장치가 된 스토리지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보관했다가 꺼내서 세팅해서 쓰고 다시 챙겨 놓고 가게 되면 또 깨끗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향이라든지 소리라든지 혹은 소품만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공간으로 세팅한다는 게 굉장히 멋졌고 그리고 또 특정 가족들은 캠핑을 굉장히 오래 하신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야외 공간에 뭐 그런 의자를 놓는다든지 혹은 파라솔을 편다든지 텐트를 친다든지 그러면서 또 야외 공간도 이제 자기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 위에 자기 취향을 얹어서 잘 쓰시다가 제자리에 넣고 가시면 된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쓰시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의 취향도 좀 알게 되고 멋지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워킹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써서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혼자 쓰는 집은 짐들이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수납 공간 안 놔두고 편의를 위해서 깔아놓고 쓰게 되잖아요. 근데 함께 쓰는 규칙을 지켜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첫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딱 올 때마다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편안함을 느낀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미니멀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는 하시거나 혹은 생각은 하시는데 이게 퍼스트하우스에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이유로. 왜냐면 우리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세컨하우스에서는 사실 되게 적어지더라고요. 근데 TV도 저희는 일부러 안 넣었고 그냥 딱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그 시간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사람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만 딱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컸죠 저희는. 아직까지 뭐 TV에 대한 컴플레인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네, 거기에는 아마 동의하신 것 같아요. 아까 캠퍼 얘기하셨는데 그 캠핑이랑 비교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죠. 일단 저희 소유자분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캠핑한 분인데 세컨하우스를 마련한 분이 계세요. 뭐 일단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매번 짐을 싸고 혹은 풀고 이것도 이제 좀 지치는 거죠. 그 부분도 있고 캠핑장 예약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경쟁도 치열하고 또 가도 불쾌한 경험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쉬러 갔다가 못 쉬고 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느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기 짐을 놓고 쓰다 보니까 뭐 어떤 짐을 싸거나 푸는 것들 크게 이렇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출발할 때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배달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주문해놓고 도착일을 지정해서 그리고 이 마을에서도 좋은 뭐 재래시장도 열리기도 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그 제철에 나는 농산물 이런 것들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때마다 장을 여기서 보신다는 가족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스박스를 구매하셨다. 맞아요. 저희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오히려 사람도 없고 품질도 더 좋고 싸다. 맞아요. 그래서 장을 여기서 오히려 본다. 이런 짐을 싸고 푸는 것도 어렵지만 예약 경쟁도 되게 심하다고 한 프로가 얘기했는데
예약 경쟁이 심하지 않더라도 당일날 시간이 딱 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곳을 찾기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당일 예약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당일 예약해서 당일 쓰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집 인근에 있다 보니까 손님 초대도 굉장히 자주 하시는데요. 꼭 자고 가는 손님을 초대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이런 마당을 갖고 있는 집을 누리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다 또래 가족들하고 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낮 시간에 이 세컨하우스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자고 가는 거는 또 서로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 뭐 맛있게 바베큐 해 먹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컨하우스가 초대하기에 조금 더 나은 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관리되고 있고 퍼스트하우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내밀한 것까지는 안 보여줘도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런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뭔가 이런 시간 가질 때 공간 대여 하는 데에서 파티룸 같은 거 빌려서 하기도 하시는데 사실 파티룸보다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계절에 따라 혹은 날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당이 있다 보니까 뭐 아이들 공도 차고 뭐 배드민턴도 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그런 거를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례로 저희 공동소유자분 중에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구는 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쌀이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사슴벌레라든지 뭐 이런 걸 잡아보기도 하고 개구리는 뭐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책에서만 보던 거를 실제로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올려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아, 이게 벼 이삭을 처음 본다라는 것은 이제 저만 해도 이게 이 친구들하고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생각을 잘 못했는데 여기 와서 처음 봤다라고 말했을 때 꽤나 조금 감동적인 포인트긴 했어요. 네. 그것도 자라가는 모습을 계절에 따라서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접근하는 어떤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큰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나눠 쓰는 분도 계세요. 이게 김영애언제라 그래서 한 가족을 나의 권한을 나눠 쓸 수 있는 분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부모님하고 자기 권리를 나눠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저희가 이제 김영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어쨌든 특정한 누군가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끔씩 오실 수 있는 사용법을 아는 누군가가 김영현으로 등록해서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가냐? 공동소유자가 진다. 이렇게 책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쓰는 데 무리는 없이 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데이터는 쌓고 있지만 혹시나 뭐 있을 문제도 계속 저희가 보완은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동소유 세컨하우스 잘 쓰다가 이제 팔고 싶을 때, 매각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것도 이제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기를 원하는 가격을 정하시고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이런 후속 소유자분을 찾아드리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지방부동산처럼 오는 사람한테 소개해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광고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원하는 구매자가 있으면 투어도 저희가 직접 해드리고 설명드리고 계약까지 저희가 다 대행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공동소유 세컨하우스가 가격은 저렴한데 세컨하우스 라이프는 더 잘 누릴 수 있는 이렇게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못 믿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따뜻해지는 봄에 직접 보실 수 있게 투어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예약해 주시면 와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자세한 설명도 들으실 수 있을 건데요. 아이들하고 혹은 어떤 나들이 겸해가지고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좋은 점이 저희는 완성된 실물이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물을 보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한번 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공간 상품도 그렇고 실제로 좋은 상품들은 직접 경험했을 때 더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건축물 아무리 멋지다고 봐도 실제로 갔을 때 그 감동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와서 직접 보시면 네. 저희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보는 것만이 아니고 약간 어렸을 적 외할머니 댁을 떠올려 보면 개 짖는 소리도 나고 불 냄새도 나고 이렇잖아요. 거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경험해 보시는 게 충분히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이 세컨 플레이스 웹사이트 오셔가지고 현장 투어 신청하셔서 뭐 따뜻해지는 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요.